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입문서 44페이지. 자,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제. 자,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국토의 후계 발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제, 또 이게 아주 중요한 일반 규제가 되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제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취지가 국토의 난개발 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일정한 토지의 개발행위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개발행위 하려면 이 개발행위가 난개발인지 아닌지 미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거죠. 자, 허가를 받아갖고 토지의 개발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 난개발의 우려 없이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 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할 때는 이 허가 대상이 안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름대로 뭐예요? 계획적 개발이죠.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일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 항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의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제 허가 대상. 자, 요게 개발 행위 허가제에서는 핵심이요. 자, 얘도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쭉 공부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용용, 기도, 지입. 자, 요 순서대로 그대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국토법의 목차 순서다 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 개발행위 허가제로 이제 들어왔어요. 개발행위 허가로 들어오면 이제 허가 대상 5가지 행위가 있어요. 요걸 알아야 개발행위 허가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 허가 대상은 우리 시험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돼요. 또 국토법뿐만 아니라 개발법, 정비법, 나머지 법에서도 다 써먹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자, 5가지 요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자, 허가받는 대상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자,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자, 요 행위를 하려면 허가부터 받아라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 건물 건축하는 것이 뭔지 아닌지, 난개발인지 아닌지 미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부터 받아라 그 얘기요. 그래서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 행위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 그래요. 자, 제가 법조문 순서대로 볼게요.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 라고 하는데, 자, 형질 변경하면은 우리가 크게 이제 2가지 얘기해요.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게 있고요. 형상 변경. 그리고 토지의 성질을 바꾸는 게 있죠. 성질 변경. 그래서 형상 변경할 때 형자, 성질 변경할 때 질자 따가지고 형질 변경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일단 형상을 바꾼다. 형상을 변경. 형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습이죠. 모습. 토지의 모양, 모습을 바꾸는 것을 형상 변경이다 라고 해서 자, 형상 변경 행위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이런 행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절토, 성토. 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절토. 절자는 끈을 절자죠. 토지를 절단내는 걸 절토. 성토는 쌓아 올리는 거죠. 조성한다 할 때 성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렇게 이제 경사지가 있어요. 자, 이 경사지에다가 건물 짓기 위해서 대지 조성한다. 그러면 경사진 상태로는 건물 짓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평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은 포크레인 가지고 흙을 싹 파내버려요. 싹 파내가지고 이 평지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절단해가지고 평지로 바꾼다. 자, 요 부분을 뭐 한다 그럴까요? 절토. 끈을 절자 써갖고 절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낸 흙을 여기다 쏟아부어갖고 여기는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자, 요거를 성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절토하고 성토해서 평평하게 이제 대지를 조성해갖고 여기다 건물도 짓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토, 성토.
그리고 자, 정지라는 것은 뭘까요? 정지. 정지는 요거는 다지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거. 그래서 정지 공사하는 거는 우리가 도로 공사하는 데 가보면 볼 수 있어요. 큰 롤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판판하게 다지게 되죠. 그런 다지는 것을 정지 공사, 정지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포장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아스팔트 포장 같은 거 얘기하죠.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이런 행위가 있으면 원래 토지의 모습이 바뀐다. 그래서 형상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질 변경이 있어요. 성질을 바꾸는 거죠. 자, 이 대표적인 게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그래요. 공유수면 매립. 자, 우리가 매립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간척 사업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를 메꿔갖고 새 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매립한다 그러면 자, 이쪽이 바다, 이쪽이 육지. 그 육지 쪽으로 쏙 들어온 바다 부분 있죠. 자, 여기다 방파제 설치해가지고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 바닷물 싹 퍼내가지고 메꿔가지고는 새 땅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간척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에서는 매립한다 그래요. 공유수면 매립. 그러면 저희 매립 행위를 해버리면은 자, 원래 바다였죠. 바다 밑에 있는 땅은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매립을 통해서 농지로 바꿨다. 농사 지을 수 있죠. 택지로 바꾸면 건물 지을 수 있죠.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질로 바꾼다. 그래서 성질 변경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형상 변경할 때 형, 성질 변경할 때 질 따고 형질 변경. 자, 요게 대표적으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죠. 자, 우리 저 고속도로 같은 거 타고 시골 가다 보면은 산 중턱 딱 잘라내가지고 시뻘건 황토 드러나면서 막 개발 벌이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거 무분별하게 하면 당연히 난개발이죠. 그래서 형질 변경, 이 땅에다 손대는 거예요.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속 채취한다 그래요. 토속 채취. 토속 채취는 말 그대로 뭐예요? 흙, 돌, 자갈, 바위, 모래 이런 토속을 채취하는 것도 허가받으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찔끔찔끔 토속 채취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큰 거예요. 공사 현장에 쓰기 위해서 산 하나를 깎아내는 거죠. 그러면 멀쩡하게 있던 앞산을 토속 채취 무분별하게 하면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토속 채취도 당연히 난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토지 분할한다 그래요. 토지 분할. 자, 일단 우리 국토법에서 토지라고 할 때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얘기해요. 건물이 없는 땅. 자, 건물이 없는 땅은 토지라고 불러서 국토법 적용하고요.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라고 불러서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딱 이분법이에요. 건물이 없는 땅 토지, 국토법. 건물이 있는 땅 대지, 건축법. 딱딱 이렇게 구분되고요. 그럼 이 건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한다. 분할은 잘게 나눈다 하겠죠. 잘게 쪼개는 건데 저희 토지 분할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자, 토지 분할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 허가 대상인데 나머지 두 개는 우리 안 배웠으니까 필요 없고요. 첫 번째 것만 봐요. 첫 번째. 자, 용도 지역이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우리 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인데 녹지지역은 개발 못하는 곳이요. 보존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 지역들은 묶어가지고 무슨 지역일까요? 비도시 지역이라고 그랬죠. 도시가 아닌 지역. 그러면 녹지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은 다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보존할 것. 이런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저 시골 같은 데 한번 가봐요. 시골 같은 데 하면 논밭 또는 산. 자, 한 필지가 몇천 평씩 돼요. 엄청 넓어요. 그럼 이 넓은 토지에 건물도 짓고 개발 들어가려면 일단 이 넓은 토지를 적절한 크기로 분할부터 하겠죠. 자, 이렇게 넓은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개발의 첫 걸음,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녹지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은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다? 보존할 곳. 그러니까 보존할 곳에서는 이 개발의 시작이 되는 토지 분할도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런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다.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럼 우리 반대로 개발 목적의 용도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자, 주상공업지역은 개발할 곳이니까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개발할 곳이니까 따로 허가받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녹지,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용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밖의 토지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다. 자, 이 쌓아놓는 것을 두 글자로 적치한다 또는 적재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하루 이틀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쌓아두는 거죠. 자, 우리 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막 쌓아두고 그런 창고 같은 거 볼 수 있죠. 이런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데, 자, 이것도 무슨 지역일 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럼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역시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이죠. 이런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만 쌓아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 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 비도시 지역 중에서 뭐는 빠져요? 농림 지역은 빠져요. 그래서 올해 이게 문제였어요. 기출문제. 자, 농림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자, 농림 지역, 저 논밭, 여기서는 농사에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행위들이 많죠. 자, 요새 같은 때 저 시골 같은 데 와보시면은 논바닥에 추수가 끝나가지고 자, 볏짚들 있죠. 그거 쌓아가지고 휴지처럼 돌돌 말아놓은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논바닥에 막 굴러다니고 그러죠. 쌓아놓고. 그거 다 농사하고 수반되는 거지 난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에서는 물건 쌓아두는 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뭐하고 헷갈려요? 자, 요거 네 번째 거. 자, 토지 분할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허가 대상인데, 물건 쌓아두는 것은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농림 지역에 빠진다. 자, 요거를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입니다. 자, 요 다섯 가지 행위가 허가 대상이라고 그래요. 이 다섯 가지 행위는 그냥 하도록 냅두면은 난개발의 우려가 큰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 자, 허가 받기 전까지 다섯 가지 행위는 못 하는 거예요. 자, 법에서 못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 행위라고 그래요. 금지. 그래서 허가 대상 다섯 가지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금지하는 걸까요? 어디서 금지? 한마디로 한국에서 금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자, 우리나라에서.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률이 국토법이라고 그랬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니까 전 국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다섯 가지 행위는 누구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려면은 행정청에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허가 받기 전까지는 다섯 가지 금지입니다. 일반 규제로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금지되는 행위라도 항상 예외가 있겠죠. 예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행위다라고 그래요. 예외적 허용. 즉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자, 이것도 크게 이제 세 가지 범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대한 응급조치. 자,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응급조치는 이름대로 뭐야? 긴급함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태풍 와갖고 또는 홍수 나갖고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그럼 다리 복구하죠. 그거 허가받고 그럴 겨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응급조치는 긴급함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얘는 긴급함 때문에 허가 예외로 빼준 거죠. 그래서 응급조치는 했으면은 사후 1개월 내 자, 허가권자에게 신고는 따로 해줘야 돼요. 자, 응급조치 했습니다. 1개월 내 신고는 해라. 그래서 허가는 필요 없지만 1개월 내 신고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자,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경미한행위. 이 경미한행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경미한행위. 그럼 경미한행위.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집에 화분이 이렇게 있죠. 화분에다가 이제 흙갈이 하려고 자, 화분에다 쓸 흙. 자, 이거 우리 약수터 같은 데 가서 야상 가지고 비닐봉투에 흙 좀 퍼왔어요. 화분에다 쓸 흙을 퍼왔다. 자, 이거 토속 채취 아니요? 당연히 토속 채취죠. 흙토, 토속을 채취해 온 건데, 자, 이거 뭐 화분에 쓸 흙을 조금 퍼왔다고 그 뭐 산이 난개발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자, 이런 행위가 뭐예요? 경미한 행위죠. 경미한 행위. 그래서 이 논리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흙 퍼온 거는 토속 채취인데 뭐가 돼서? 경미한 행위가 돼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행위라도 경미하면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대요. 또 우리 경미한 거 뭐 생각해 보면 될까요? 자, 요새 이제 김장 많이 하죠. 자, 시골 같은 데서 김장 해갖고 김장독 묻으려고 땅 파요. 땅 파 들어가는 거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형질 변경. 근데 김장독 묻으려고 땅 판다.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필요 없죠. 이런 경미한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경미한 행위는 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농사 짓는 거라고 그래요. 농사. 자, 농사 짓는 것도 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농사 짓는 거를 생업이라고 그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농사 짓기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해요. 비닐하우스 같은 게 대표적으로 공작물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 공작물이다라고 하는데 자, 농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죠. 이런 농사는 허가 없이 또 우리 농사짓기에서 형질 변경, 객토, 개간, 농사짓기에서 땅 갈아엎고 막 그런 거 하죠. 그런 것들 다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농사짓기에서 농림지역에 물건 쌓아두는 거 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농사도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해당하면은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또는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거의 매년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자, 우리 교재 보고 좀 확인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밑에 부분이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 자, 가로 1번의 허가 대상. 거기다가 별표 3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허가 대상.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자, 도시군계획 사업은 계획적 개발이니까 1차 허가 필요 없어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 군수 허가 매출 특광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일단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허가 누구한테 와서 받으래요? 특광시장 군수. 자, 여자들이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주인공이요. 특광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떤 행위예요? 박스에 1번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자, 2번 물건 쌓아두는 거 먼저 써놨죠. 자,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자, 무슨 지역이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몇줄?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즉 울타리 밖의 토지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자, 여기서는 무슨 지역은 빠진다고요? 농림지역은 제외입니다. 농림지역 제외. 그 다음 3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했죠. 형질 변경하면은 형상 변경 4가지 뭐 있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이 4개를 형상 변경.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 요거는 성질 변경. 합쳐가지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다. 자, 경작은 허가 대상이 아니래요. 경작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농사. 농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토속 채취죠. 흙, 모래, 자갈, 바위 이런 토속 채취. 5번째 토지 분할인데 가로에 보세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자,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대지는 건축법 쪽에 와니까 빼고요. 건물이 없는 땅. 토지를 분할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3가지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기읍번,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밑줄 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 되죠. 그럼 이 5가지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허가 받기 전까지는 금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밑에 예외. 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예외. 다음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재해복구나 재난수불이한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긴급하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얘는 1개월 내 허가권자에게 신고는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사후 1개월 내 특광시장군수에게 신고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3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이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경미한 것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경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농사 짓는 것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범주죠.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이런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자, 이 5가지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죠. 자, 어떤 절차로 허가 받는지 이제 세 번째 허가의 절차 한번 봐요. 그럼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 자,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허가 신청. 자, 허가 신청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서를 작성해갖고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갖고 허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자, 허가권자는 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입니다. 자, 15일 내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도록 하고 있죠. 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는 기간은 15일이 되고요. 자, 허가권자가 누구였어요? 누가 허가내줘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특광시장, 군수, 여자들이 이제 허가권자죠. 자, 허가권자 허가 처분할 수도 있고요. 불허가 처분할 수도 있는데, 자, 허가 처분할 때는 허가 내용을, 그리고 불허가 처분할 때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즉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 허가 신청할 때도 뭘로 했어요? 서면, 신청서. 자, 허가권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할 때도 뭘로? 서면으로. 그래서 우리 공법의 절차는 무조건 서면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요식행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공법의 절차는 다 요식입니다. 누구라도 같아요. 서면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요식행위. 그럼 요거하고 구분하셔갖고요. 민법 배우셨죠? 자, 민법 같은 사법에서는 법률행위는 요식이 원칙이래요? 불요식이 원칙이래요? 불요식이 원칙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럼 왜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불요식을 원칙으로 할까요? 사적 자치라고 그러죠. 사적 자치. 자, 민법의 대원칙, 사적 자치. 즉 누구를 상대방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할지는 전적으로 자유라고 그러죠. 사적 자치. 따라서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게 원칙이죠. 불요식이 원칙인데, 자, 요거하고 반대가 되는 우리 공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 아니죠. 자, 공법은 공익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규제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을 규제해요. 그래서 자, 토지를 이용 개발하려면 누구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공법은 다 요식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허가권자가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게 되는데, 허가권자 지 맘대로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한 사람 얼굴 보고 이쁘면 허가, 못생겼으면 불허가. 그럼 허가받기 힘들어지죠. 자, 아무튼 이런 허가권자가 자의적으로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토법에서 허가의 기준을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허가 기준이 법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자, 이 허가 신청한 것이 허가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면은 당연히 불허가 처분하죠. 불허가 처분할 때도 그냥 말로 구두로 이렇게 표현해요. 구두로 불허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불허가 처분하는지 반드시 사유서를 통지해서 불허가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기준에 적합한 허가 신청만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게 돼요. 그럼 여기서 허가의 기준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5가지 기준인데 그 5가지 허가의 기준은 한마디로 뭐를 따져보는 걸까요? 뭐를 심사한다고 그래요? 자, 허가 신청한 행위가 난개발인지 아닌지를 5가지 기준에 비춰갖고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다 적합하면은 난개발이 아니니까 허가를 내주는 거고, 이 기준에 부적합하면 난개발이 되는 거니까 허가를 안 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요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내준다 그래요. 그래서 허가의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45페이지의 중간에 보세요. 허가의 절차. 가로 1번. 허가 신청서 제출한다고 그랬죠. 절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서를 작성해갖고 제출. 허가 신청하면 가로 2번.
자, 동그라미 1번에 허가권자, 즉 특광자 운수는 허가나 불허가 처분 며칠 내줘야 된다? 15일, 동그라미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고요. 이때 허가나 불허가 처분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 즉 허가 내용이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요직행위입니다. 자, 다음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 문서는 많이 좀 생략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을 했어요. 자, 허가권자가 허가 기준에 적합해서 허가를 내줬죠. 자, 허가 받으면은 효과. 자, 허가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허가를 받으면은 효과입니다. 자, 허가 받으면은 제일 큰 효과는 뭘까요? 자, 뭐 하려고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요? 한마디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허가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저 허가를 받으면 이제 적법하게 법에 적합하게 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당연히 제일 큰 효과예요. 무슨 말장난 같지만 자, 우리 법 논리적으로 풀어보면은 저 요 5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받기 전까지는 못한다고 그랬죠. 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 신청을 했어요. 자, 허가권자 기준에 다 맞아가지고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이제 금지가 해제가 된다 그래요. 금지가 풀려가지고 적법하게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 5가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이거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했다. 무허가 개발행위는 처벌하는 거죠. 항상 우리 공법은 공익을 위해서 규제하죠. 이 규제 위반이 있게 되면 처벌해버려요. 그래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합니다. 3년 3천 처벌해버리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이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제 가장 우리가 큰 틀만 한번 봤어요. 그러면 모두 우리 공법상의 허가제는 크게 4가지 절차로 나눠져요. 자, 일단 허가 대상 있죠. 허가 대상. 그 다음에 예외가 항상 있어요. 예외가 아니면 허가 받아야죠. 어떤 절차로 허가 받는지 절차. 이 절차에 따라서 허가 받으면 효과. 항상 허가 대상, 예외, 절차, 효과.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당연히 핵심은 뭐가 되겠어요? 허가 대상이죠. 허가 대상을 알아야 이 허가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허가 대상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권자니까 그 허가권자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46페이지 맨 밑으로 가봅니다. 동그라미 4번 해주고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자, 이런 게 나오죠.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도시군계획 시설과 관련된 사건보호, 국민의 재산권 보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런 이제 특수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인데, 자,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그럼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한 땅. 자, 요거 뭐라고 불렀어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라고 그랬죠? 시설부지. 자, 우리 시설사업 하면서 시설부지 개념들 봤어요. 그러면 시설부지에서는 시설 사업을 해나가는 거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시설부지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2개.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자, 이 2개를 특별히 제한을 한다고 그래요. 저 시설부지에서는 새로 건물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게 할까요? 자, 우리 시설부지에서 토지나 건물 이런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은 다 시행자가 협의 취득 안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수용한다고 그랬죠. 수용해가지고 원래 있던 건물도 다 철거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시설부지에 새 건물 짓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지장 주겠죠. 보상금도 확 늘어날 거고 또 몇 년 안 된 건물 수용해갖고 철거해버리면 자원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시설부지에서는 시설 사업을 해야 되니까 딱 요 2가지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2가지 행위를 특별히 못하게 제한을 해요. 딱 제한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시설 사업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사업 안 하고 방치가 되고 있는 시설 부지가 있어요. 자, 그거를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이렇게 표현해요.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자, 오랜 기간 사업 안 하고 방치가 되고 있는 시설 부지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장기하면은 강산이 한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이겠어요? 10년. 자, 10년 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설 부지. 자, 요거를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는 과도하게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을 하죠. 자, 우리 건물을 건축을 금지한다 그랬는데,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지목이 뭐라 그래요? 지목이 대라고 그러죠. 자, 저 공시법 시간, 즉 지적법 시간에 지목 배우셨을 거예요. 이 지목이 대라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는 땅이죠. 그러면 이 대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다 그래요. 대라는 토지의 소유권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행사할 수 있죠. 우리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물건. 그러면 대라는 토지는 어떻게 사용 수익을 해요? 대라는 토지에 사용 수익하는 방법은 건물 짓는 거죠. 건물 지어갖고 이용하는 건데 지금 시설 부지에서는 대라는 토지라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죠. 건물 못 지어요. 건물 못 짓게 한다. 이게 뭐를 규제한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게끔 제한해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됐으면 시행자가 시설 부지 안의 토지는 수용해서 보상을 해주게 돼요. 그럼 수용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은 강제적이지만 팔고 나간다 그 얘기죠. 쭉 처분이 된다 그 얘기인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으면은 수용도 안 해주죠. 즉 처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일체 지금 토지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데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이 지나갔어요.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일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 되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참을 만큼 참았죠. 뭐가 열리게 돼요? 뚜껑 열린다 그러죠. 뚜껑 열리게 되는 이게 한마디로 대라는 토지에 과도한 규제가 된다 그래요.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죠. 그럼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 헌법이라고 그러죠. 헌법에서 반드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때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라 명령을 하고요. 자, 그럼 보상 대신에 우리 국토법에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매수 청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얼마 보상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국토법에서는 매수 청구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자, 매수 청구 이게 거의 매년 시험에서 출제해요. 올해, 작년, 재작년 하여튼 3년 연속 계속 물어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매수 청구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 자, 이 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매수를 청구한다는 게 뭘까요? 매수는 사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매수 청구다라고 하고요. 자, 사달라고 매수 청구해서 사주면 돈 받고 나가는 거니까 보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상 대신 우리 국토법에 두고 있는 제도가 매수 청구다라고 하고요. 이 매수 청구가 대표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한 제도 사건보호가 됩니다. 사건보호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원래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규제가 너무 과도해요. 과도한 규제일 때는 과도한 규제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거를 사건보호다라고 해서 이 사건보호가 되는 것이 매수 청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법적인 논리를 쭉 말씀드렸죠. 자,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다 건질 수가 있죠. 자, 일단 과도한 제한으로 보는 시점 몇 년? 10년 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을 때 이때 시설 부지의 모든 토지 소유자가 제 땅을 사주세요.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과도하게 제한을 받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누구한테 가서 매수 청구할까요? 사주세요. 누구한테 청구해요? 자, 이게 원칙적으로 사업이 잘 시행이 됐으면 누가 사줄 땅이에요? 시행자가 사줄 땅인데 시행자가 사업 안 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토지 소유자가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사달라고 하겠어요?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설사업의 시행자, 자, 원칙 누구였을까요? 특광시장 군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광시장 군수 이외의 시행자 따로 있을 수도 있죠. 뭐 국토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비행정청의 시행자 따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시행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 매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재 한번 보고 확인하죠. 46페이지 일단 맨 밑에 보세요. 자, 하루 1번에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동그라미 1번 원칙. 자, 특광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야. 허가권자는 자,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지하 등. 자,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지하. 자,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뭐라고 쓰면 돼요? 시설 부지. 자,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당의 도시군계획설이 아닌 건물의 건축 동그라미, 공작물의 설치 동그라미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법조문이요. 그럼 허가권자는 건축이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허가 못 내준다. 그 얘기니까 결론. 시설부지에서는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허가권자 허가 안 내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건물 건축하는 것을 딱 못하게 해요. 제한해 놓고 이제 사업을 해라 하는 건데 사업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옆 페이지 바로 2번 자,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의 매수 청구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기 미집행시설부지의 매수 청구다라고 해서 자, 매수 청구 제도도 별표 하나 치셔가지고 자, 별표 하나 치는 거는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장기 미집행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자,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실부터 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그래요. 결정고실부터 10년 동그라미 10년 내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 동그라미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쭉 읽어봤는데 핵심은 동그라미 친 거 두 개요. 몇 년?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을 때 오직 누구만?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매수 청구를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10년 대. 자, 요게 20일의 기출문제예요. 우리 20일의 시험에서 그 두 개 딱 가로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거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야,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갖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물어봤으면은 그냥 우리 한 문제 그냥 맞추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안타까워요. 아무튼 21회 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어려운 거 갖고 막 물어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갖고 중요한 거 갖고 물어보니까 자, 10년 내 사업 안 할 때 오직 누구만? 대인 토지 소유자만 제 땅을 사주세요. 매수 청구를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요? 자, 밑에 매수 청구의 상대방 이꼴 매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매수 의무자. 그리고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왜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일까요? 자, 여자들이 누구니까? 원칙적인 시설 사업의 시행자니까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해 주세요. 청구하죠. 그런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대요. 박스에 2번 보면 자, 이 법에서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럼 그 시행자. 하여튼 시행자의 동그라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자.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다?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누가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매수 절차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니까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언제 누가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고 이런 매수 청구 제도의 취지가 뭐냐 그런 것들만 딱 개념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내 사업 안 하면 매수 청구해요. 근데 한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맨 위에 가로 3번. 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에 실효 이렇게 써 있죠. 실효,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고실부터 20년 동그라미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은 고실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날 동그라미 다음날로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자,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면 매수 청구를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2배요.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또 사업 안 해요.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면 이때는 다음 날로 시설 결정 자체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즉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된다. 자, 실효가 된다는 것은 이제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시설 부지에서 이런 건축 제한도 싹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효가 돼서 이런 시설 부지에서의 건축 제한 이런 것들을 싹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내 사업 안 하면 매수 청구,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면 다음 날로 시설 결정이 실효가 돼서 아예 이 시설 부지에서의 제한들을 싹 없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원래는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입문서에는 개발행위 쪽에서 써놨으니까 자, 오늘 프린트물 나눠드린 게 있죠. 자,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하고 이런 사건 보호 제도를 쫙 묶어가지고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나눠드렸어요. 자, 그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맨 윗줄. 자, 일단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죠. 결정하려면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죠. 주민 의견, 지방 의견 들어왔고 2반부터요. 2반. 그리고 2반한 것을 결정권자가 협의하고 심의 거쳐왔고 결정. 자,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결정고시가 있으면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가로 3번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 시설 부지에서는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즉 건물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제한 딱 걸어놓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 시행하면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죠. 그리고 정한 연도에 시행자 지정해서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 공사계획 작성해갖고 인가 떨어지면은 공사 다 끝나면은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은 시설 사업이 다 끝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절차인데 근데 이 시설 결정고시부터 그 밑에 보세요.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어요. 이때는 시설 부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주세요. 매수 청구를 하는 거 할 수가 있죠. 또 밑에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으면 아예 다음 날로 실효가 돼서 이런 시설 부지에서의 제한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시설 사업과 사건보 싹 정리할 수 있게끔 나눠드렸으니까 자, 이 프린트물 참조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국토법 싹 마무리 짓고요. 이제 두 번째 법률이죠. 도시개발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새 이제 비 그치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막 영하로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